예고해드린 대로 특별대담을 위해서 최재형 의원 모시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고성국TV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예.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실래요? 고성국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전국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당이 나가야 될 길, 우리 정치가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항상 바른말 해주시는 고성국 박사와 또 시청자 여러분 앞으로 함께 이 나라를 위해서 정당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안들이 새로운 방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종로가 오래전부터 종로 정치 1번지였는데 최근 들어서 또 막 관심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 하태경이가 뭐 종로 출마를 선언은 했는데 지금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네. 종로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 거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제가 이제 그 하태경 의원하고 그런 얘기를 처음 나누게 된 것은 네. 하 의원이 이제 부산 떠나서 네. 수도권 험지 출마한다 그래서 제가 한번 밥이나 한번 먹자 그랬죠. 그러면서 예. 어디 나올 생각이냐 물었더니 종로에 나오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 이제 그리고서 제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았더니 좀 의아해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종로 출마를 상의하기 위해서 나한테 물어보면 해줄 말이 많은데 결심하고 얘기했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렇게 얘기했고요. 예. 저는 하 의원이 결정은 본인이 자유로 출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예. 그럼 우리 그 의원님이 먼저 하태경이를 초청해서 식사를 하신 거군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예. 고생하고 있으니까 밥이나 한번 먹자 그랬죠. 밥 먹고 나서 그 하태경이가 최재형 의원이 양해했다는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면 듣기에는 종로 출마를 하태경이한테 양보했구나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이제 화를 내거나 나오지 말라거나 말리지 않은 것을 본인은 양해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네. 양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 지금 고 박사 말씀하신 것처럼 예. 제가 이제 바로 그날 지역구 주민들하고 미팅이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왜 양보했냐고 막 저한테 화를 내시는 분들이 그러시죠. 많아서 당연히 주민들이 그래서 상황을 설명드렸죠. 네. 이런 상황이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플레이에 처음 당하신 것 같다. 결과적으로 저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종로가 이제 여론의 집중을 받고 그런 것도 예. 나쁘지 않습니다. 예. 네. 하태경이 출마하겠다는 거야. 자기들 자유니까. 그리고 도전 없는 지역구는 없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원희룡 장관, 한동훈 장관이 이제 내년 총선 출마해야 된다 그러면서 늘 거론되는 지역구 중에 하나가 종로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게 가정으로 다 질문드려서 죄송하지만 원희룡이 종로를 출마한다든지 이 한동훈이 종로를 출마한다 그러면 하태경의 선언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당에서 그 공천 관련해서는 경선이 원칙이라 그러니까요. 네. 한번 그분들이 꼭 아직은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 네네. 나온다면은 결국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밟겠죠. 그러면 누가 나오든 경선한다. 예, 그런 입장. 저는 지금 그렇게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긴 그렇죠. 이 대선 후보 경선까지 이미 다 치르셨는데 경선이 원칙이지 상대가 누구든 그게 하태경이든 원희룡이든 한동훈이든 또는 제3의 누구든 그렇습니다. 경선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지금 열심히 지역구 관리를 하고 계신 것 같으네요. 알겠습니다. 종로 민심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의 내년 총선 구도에 대해서 좀 걱정하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말씀들 많이 하시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당이 이제 뭔가 좀 변화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저지경인데도 전체적으로 우리 당의 지지도나 국정수행 지지도가 좀 높아지지 않고 때로는 하락된 그런 네. 조사들이 나오는 걸 보고 내년 총선 이대로 가서 될 것인가 하는 걱정하는 여론들이 많죠. 그래요.
그 의원님이 그 혁신 그 김기현 지도부에 그 최근 들어서 좀 공개적으로 좀 비판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보도가 되거든요. 네.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한 어떤 절박함에 대한 인식이 좀 너무 아니하다. 네. 그리고 결국은 국민들이 어떤 모습을 우리 당에 원하느냐. 네. 그래서 당의 쇄신 없이는 우리 당의 국민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이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나타난 민심이거든요. 네. 국민들이 원하시는 쇄신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저는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 봅니다. 예. 뭐 다른 여러 가지 정책도 바뀌고 그래야 되겠지만 그건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 지도부의 지난번에 이제 임명직만 교체한다 그랬을 때 네. 당대표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도 뭐 저는 이게 뭐 누가 더 잘못했으면 책임지라는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 네. 책임이야 뭐 우리 모두가 다 져야죠 이런 상황에 예. 대해서.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당 쇄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희생해야 된다. 예.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인현 혁신위에서는 다선 중진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거나 험지에 출마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 지도부도 불출마하거나 험지에 출마하라는 거고, 친윤 핵심 인사들도 불출마하거나 험지에 출마해 달라는 거잖아요. 여기에 당 지도부 사퇴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최재형 의원님의 말씀은 불출마, 험지 출마를 떠나서 김기현 대표와 현 지도부가 퇴진하고 새 지도부로 당의 얼굴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은데요. 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네. 사실 혁신이 출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 이후에 혁신이 출범은 그러니까 결국은 당 지도부 교체를 요구하는 여론에 대한 정면 돌파가 아니라 약간 우회적인 수단이었거든요. 근데 혁신위는 혁신위에 정말 혁신위가 성공하려면은 당 지도부 퇴진이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혁신의 성공 아니었는데 이제 네. 혁신위로서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지금 불출마로 약간 네. 타협안을 내놓은 거죠. 근데 그것도 안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지금? 예. 네,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불출마, 험지 출마는 일종의 타협안이다. 저는 그렇게 더 봅니다. 세게 지도부 교체로 나갔어야 제대로 쇄신이 된 거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불출마도 이제 우리가 기득권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에서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당의 변화를 보여주는 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네네. 그게 국민들의 당에 대한 요구의 뭐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무리 감사원장을 지내고 대선 후보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경선에 참여했던 아주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긴 하나, 그래도 국회나 당으로 보면 초선 의원인데. 초선도 아닙니다. 예. 0.5선입니다. 0.5선. 작년 지방선거 때 이 보궐선거로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당 지도부의 퇴진이 불출마, 험지 출마는 다 개인적으로 알아서 선택할 기득권 포기 차원의 회신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 지도부 교체다라고 하는 주장을 이렇게 대놓고 하는 0.5선은 제가 처음 봅니다. 예, 최재형 의원의 주장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인식하고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건 그렇고요. 우리 감사원장 때 정말 많은 분들이 지지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 또 정치권에 들어와서 자유우파 이론으로 싸워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요청에 이제 응해서 사실 정치권 입문을 하신 거 아닙니까? 네. 그 감사원장 하실 때 그 서해공무원 월북몰이가 있었나요? 시점으로 2020년 그렇습니다. 9월. 예, 제가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네.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 감사원장으로 계시면서 그것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감사원으로서는 지금 뭐 드러난 많은 문제에 대한 그런 것들을 감사에 착수할 만한 어떤 단서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예. 그 당시에는 감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감사원장 그만두신 다음에 감사원 감사가 시작이 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종합 보고서가 나온 상태 아닙니까?
요거를 감사원장을 지내신 우리 최재형 의원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평가가 가능하실까요? 일단 뭐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이제 그 감사를 통해서 밝혀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표 내용을 보면은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언제 어떻게 보고를 받았고 네. 과연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이런 부분은 빠져 있거든요. 문재인의 부분이 빠져 있다. 물론 이제 감사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작년 아마 10월경이었죠. 그 전인가 그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질의서를 보냈더니 무례하다 뭐 이런 네, 식의 그래요. 반응도 예, 했잖아요. 진짜 무례한 답변을 그건 국민에 대한 보냈어요. 무례한 답변이었죠.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거의 뭐 국민의 생명 보호를 포기하고 은폐하고 또는 심지어는 월북몰이를 하면서 또 중요한 첩보 자료 삭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네. 범죄 행위들이 일어났는데 과연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감사에서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 감사원의 한계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수사나 네. 조사 분명히 밝혀서 정말 그 우리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를 포기하고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은폐하고 삭제했던 이런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히는 것이 예. 저는 우리 국가가 취해야 될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네네. 그리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책무를 포기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재인에 대한 감사원 감사 그리고 필요하면 검찰의 수사 이것까지 가야 된다. 그래야 이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 이런 말씀. 그게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최소한도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선에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예. 결과에 따라서는 뭐 그게 뭐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을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으로 유병호 사무총장이 공수처 조사를 받았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공직자에 대해서 고발이 됐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 거는 당연한 절차라고 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 뭐 출석하느니 마느니 좀 문제는 있었지만 공수처의 조사를 통해서 뭐 그런 뭐 정말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대로 다 밝히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공수처 이 감사원 사무총장이라고 해서 이런 그 법을 지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그냥 뭐 오히려 사실대로 조사해서 해명되면 된다. 그럼요. 예. 오히려 감사원과 같은 그런 엄정한 법을 집행해야 될 기관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솔선수범할 필요는 있죠. 근데 이제 이 감사원의 감사가 여러 가지 한계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이제 강제 수사권이 없어서 갖게 되는 한계를 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다가 가끔 듣는 얘기는 차라리 검찰 수사를 받지 내가 감사원 감사는 안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이 겁을 많이 내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저는 뭐 제가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는 이게 뭐 조금 그 지난번에 현 감사원장의 발언이 좀 오해도 있었지만 감사원이라는 게 적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일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감사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뭔지를 잘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 피감기관이죠. 공무원들하고 하여튼 서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잘 소통을 해야지 문제 해결책이 나온다.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 해결책이 뭐라는 것도 사실은 담당 공무원이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런 방안들을 찾는 방식으로 감사의 패러다임을 바꾸자. 저는 그렇게 쭉 얘기를 했고 그런 식으로 감사원을 운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천상천하 유아독조님이 월성원정 경제성 조작 감사 그때 감사원장으로 있을 때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호수 감사위원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임명 강행하려고 할 때 거부권 행사하셨고 그거 기억하면서 최재형 의원님 그 기계로 국민의힘 개혁 부탁드립니다. 이런 댓글 슈퍼챗하면서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에 중국으로 이제 탈북민들이 중국을 거쳐서 되게 우리나라로 오려고 하는데
그거를 중국 공안이 그 강제 구금을 하고 있다가 그 북송을 해버린 그 네. 정말 반인륜 범죄 행위가 있었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중국에게 그런 반인륜 범죄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중단 촉구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네. 이거를 우리 최재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4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 이 탈북민에 맞습니다. 대해서는 그 감사원장 때부터 관심을 계속 갖고 계셨던 걸로. 네, 제가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결의안에 국회의원 7명이 기권표를 행사했어요. 네. 그 중에 하나는 뭐 개표기가 오류가 나서 그랬다고 변명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잘못 기표했다고 그러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는 한 분인 줄 알았는데 두 분이 이제 예. 뭐 오류라고 말씀하신 나머지 5분 아직 남아 있죠. 예, 기권이라는 거는 사실상 뭐 저희들은 반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네, 기권은 반대라는 것이고요. 예, 강제 북송이 되면 그분들이 어떻게 취급받는지는 우리가 이미 여러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뭐 폭행, 고문,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뭐 강제 낙태, 성폭행 이런 네. 일도 많이 벌어지고요. 노동교화소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집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뭐 인정하지 않고 뭐 어떻게 보면은 기권한다는 것은 탈북자들이 가서 그런 취급받아도 나는 관계없다. 또는 그래도 괜찮다. 네. 뭐 이런 표현인 것이어서 이거는 뭐 그분들이 대개 소위 뭐 진보 자유 인권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북한의 인권, 탈북민의 인권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을 넘어서 이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국회 요구에 사실상 반대를 했다는 것은 네. 과연 그분들이 인권과 자유를 입에 담을 자격이 있는지 또 그분들이 조국은 과연 대한민국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의 수계에 해당되는 이해찬이가 뭐 180석 한다고 막 떠들고 다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도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 그게 이제 헛소리라고 치부하기에는 지금 네. 당의 상황이 너무 엄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당이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그 헛소리가 현실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 예. 당의 쇄신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국민들께 보여주고 국민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쇄신의 첫걸음은 김기현 지도부의 사퇴다. 아까 그렇게 이미 설명을 하셨고. 뭐 국민들이 인식하기에 가장 확실하고 또 분명한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요즘 우리 당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당의 혁신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종로 지역구 국회의원 최재형 의원과 긴급 대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